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서울했고. 너네 지금 시험 범위가 거기 아닌 거 아니야? 아, 저희 세계사예요. 네. 한국사 상원 2차죠. 네, 세계대사. 그래요. 장미전쟁 이런 거 배우고 가. 장미전쟁 중간고사 보기. 십자 공부. 1학기 그냥 인기 멀리. 2학기였나? 서울의 봄이랑 딱 그 이어지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서울의 봄 앞쪽 택시운 전사. 안산이죠.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이병헌 씨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총기를 피살당했죠. 그걸 관련해서 영화 찍은 게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아니 저도 설명해야 되는 얘기가 하고 싶네. 서울의 봄 대부분 보셨다 하니까 지금 얘기해 봅시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있죠. 자, 당시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 이게 의미가 없는 권력자가 두 명 있습니다. 김재규라는 사람이랑 이제 차진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중앙정보부장 그 장이고요. 여기는 경호실장.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원래 대통령 다음 권력자는 이제 그 국무총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이유라는 게 있다니까. 아 모르겠네. 얘 누구였지? 아 여기 이건 윤버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국무총리가 까먹었어. 하지 말자. 자 어쨌든 여보세요. 여러분들은 당시 시대상을 아셔야 되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은 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 있잖아요. 네. 대부분 잘 모르는데 막 쿠데타를 일으킨 이분이나 아니면은 이분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네, 이 사람들 다 투표로 당선된 거예요. 네, 진짜예요. 자,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좀 문제가 크고요. 투표 중에는 국민 투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다 나쁜 사람들 아니냐, 다 너무 막 못된 사람들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투표했어요. 얘 빼고요. 얘만 좀 약간 이상하고, 이 사람 국민 투표로 당선된 거예요. 네, 국민 투표에서 1등에서 당선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쓰레기고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말이 되냐, 막 억지로 막 조작하거나 막 뺏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투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총살 당한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 국민 투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4번 했거든요. 이거 있나? 아닌가? 6, 7, 8, 9인가? 까먹었어요. 하여튼 4번을 했는데, 4번이라 합시다. 그냥 1, 2, 3, 4로 할게요. 이 사람이 4번을 했는데, 자 문제가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야? 네 번째다, 네 번째. 네 번째 때는 그 유명한 연달 알겠죠? 김대중 대통령이랑 붙었어요. 네. 붙었는데 그래도 8% 넘게 이겼어요.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1% 정도로 이겼으니까 꽤 많은 지지를 받은 거예요. 많은 국민들한테. 아시겠어요? 막 뭐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국민 절반 정도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근데 이전에는 좀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네,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왜 피살당했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자 이때 당선되고 나서 헌법을 바꿔요. 우리나라는 원래 헌법에 대통령이 한 번만 대통령을 하고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단임제예요. 네, 한
한 번만 해요. 미국은 중임제입니다. 중임제. 최대 3번인가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네, 보세요. 근데 호법을 바꿔서 여러 번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일단 이때부터 1차적으로 이제 뭔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생긴 거죠. 몇몇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그 생각을 해도 어차피 투표로 하겠다.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나 두 번째도 또 선거 나오겠다. 된 거죠. 뭐 됐으니까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었는데 이때 이 사람한테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위기의식이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한테 따라잡히는 것도 있고 일단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이때부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내리고 싶어합니다. 좀 되게 슬픈 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데 다른 나라가 싫으면은 바뀌어야 되는 건 슬픈 일이 맞아요. 주권이 있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우리가 주인인데 미국이 맘대로 할 수 있다? 되게 슬픈 일이죠. 네, 역사에게 나오니까 바로 졸도시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만 알아두세요. 그냥 갑자기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그죠?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사람한테 따라잡히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네 번째 되고 나서 유신헌법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유신이 정확히 뭐냐면은 대통령을 무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표를 국민들한테 맡기지 않는 겁니다. 네, 투표를 국민들한테 맡기지 않고 그냥 선출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표를 뽑자. 근데 선출된 사람들은 네. 지금 드렸는데 예, 맞아요. 말씀 주시면 돼요. 여기 나눠주세요. 제가 나눠줄게요. 하나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가 네. 넘겨 이거 시험이 거야. 저 끝으로 돌려드릴게요. 넘겨. 그리고 딸기 우유가 저요. 넘겨. 자, 초코도 넘겨. 계속 넘겨. 초코. 지원이도 초코야? 초코라네. 자, 네, 지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해주까지. 빨대가 필요하겠지? 하나 나오면은 빨대 넣으세요. 빨대 또 필요한 사람? 난 있으면 좋다 빨대가. 다 좋은. 넘겨 빨대. 빨대 여기 이천이 하나 더 넘겨. 내가 드시면 들으세요. 이거 드실 동안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다 안 드셔도 수업을 시작할 건데 그냥 제가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볼게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게 나는 우리나라 경제도 잘 살렸고 그 다음에 국민들 먹고 살기도 잘 해줬고 솔직히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많이 개발됐어요. 다들 알다시피 생활운동이랑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는 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고 나라가 많이 발전했어요. 발전했는데 이제 자기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계속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한 사람이 오면 망한다. 이런 슬로건을 계속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제정합니다. 이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재가 돼버린 거죠. 북한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쭉 장기 집권을 하게 될 거니까. 자,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제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시작되고 그게 끝나면 서울의 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이제 전두환이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보안사령관이라고 또 다른 권력이 있는 직책이죠. 보안사령관 진짜 나라의 안보에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로 군대 병원해가지고 국민들 사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 곳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발표했을 당시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제일 셌어요. 권력이 엄청 셌어요.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엄청. 왜냐면은 이 사람보다 어리거든요. 어린데 얘가 그러니까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거의 없을 건데 이 사람이 되게 약간 오만방자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박정희 대통령한테 앞도 많이 떨고 이랬다고 들리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경호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경호원을 뽑아가지고 경호하는 게 끝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본인이 굴릴 수 있는 다른 부대도 만들었고요. 이 부대로 틈만 나면은 서울 시내를 탱크를 돌면서 이제 막 그 순찰한답시고 막 무력 시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정보 부대도 따로 있었고 하여튼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돈으로 권력을 셌고 중앙정보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안기부. 예, 이제 그 삼청동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갔다 오면은 막 다 이제 불구돼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국정원이긴 한데 이제 안기부가 여기 딸려 나오는 거거든요. 갈라져서 중앙정보부 지금의 이름 국정원 아시겠죠? 그 유명한 그게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무빙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국정원의 슬로건이 그거죠. 이제 우리는 응지에서 이제 그 약간 국가를 위해 그 희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발표하고 뭘 하고 하면서 이제 여기가 총을 쏴서 죽여요. 얘도 같이 죽여요. 같이 죽여요. 셋이서 술 먹다가 김정희가 둘 다 빵빵 쏴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랑 사지철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10월 26일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 탕탕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탕탕 써가지고 죽여서 해서 탕탕졸이라고 부르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부르진 않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김정일 씨는 나중에 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를 죽였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건 이제부터 제 사견이에요. 점점 권력 구도가 밀리고 있었어요. 둘이 너무 붙어먹고 둘이 너무 친하고 이제 본인은 밀려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직전에 있던 전임자인 정보부장이 팽당하고 죽는 꼴을 봅니다. 팽당하고 암살당했어요. 왜냐하면 전임자도 약간 전임자는 이래요. 전임자는 대통령한테 팽을 당하고 미국으로 망명갔는데 얘가 열받아서 이 사람의 비밀을 다 막 이제 까발리려고 하니까 죽이라고 해서 죽어요. 네, 암살당하죠. 근데 이런 꼴을 보면서 자기도 점점 밀리는 게 보이죠. 자기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먼저 손에 썼을 확률이 높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은 원래 육군본부를 가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만큼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견이에요, 사견.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이때 이 친구가 이제 이분이 눈치를 까요, 상황을. 눈치를 까고 중간에서 납치합니다. 못 가게 못 갔어요. 납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끌려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니까 그 머리가 좋고 실행력이 좋은지 알 수 있는 게 찰나에 일어난 일일 거 아니야. 대통령이 살해당했다는, 그러니까 암살당했다는 얘기를 얘도 들었을 텐데 그래도 암살당하고 난 지 한 30분 뒤에 들었을 거 아니야. 1시간이나. 하자마자 그 사이에 바로 판단 때려서 얘를 잡아요. 이 사람은 사형당했어요 나중에. 이제 대통령 시해했으니까. 자, 얘가 일로 가는 순간 손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에요. 여기도 군인 출신이고 다 군부정권 시대죠. 그렇죠? 이 사람이 6번 가서 본인의 세력을 가지고 이제 챙겨서 대통령 자리에 딱 가고 여기 문제 있어서 없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 권력이 다 여기로 쏟아지겠죠? 그렇죠? 자기는 욕심이 있잖아요. 언젠가 대통령도 하고 싶었고 그 상황 판단 진짜 잘하고 얘를 딱 잡고 와서 감옥에 넣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서울의 봄이에요. 아시겠어요? 제 영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미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잡아오는 순간부터 원래 본인의 일이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제 병원실장도 죽었으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하지만 굉장히 이제 실행력 빠르게 발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잡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본인이 대통령 할 생각을 이미 먹은 거예요. 이미 작은 때부터. 그렇게 서울의 봄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서울의 봄이 왜 영화가 서울의 봄이냐면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드디어 이제 민주주의 제대로 된다. 그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 부르는 거예요. 서울의 봄이 온다. 였는데 이분 때문에 봄이 한참 뒤에 왔죠. 겨울이 더 길어졌죠. 네, 이제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정말 이제 뭐랄까 아무도 그럴 생각을 못했을 텐데 대단했죠. 그리고 이미 이분도 엄청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네. 엄청 총애하는 그 부하중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영화에서 보면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을 텐데 쓰리스타 애들이 전두환 씨가 그 투스타였는데 투스타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얘네가 또 상관이잖아요. 여기가 밑에고.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제 그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이제 하는 게 말이 원래 안 되는데 너무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은 별도 못 알았을 거예요. 근데 권력이 엄청 셌고요. 대통령한테 이쁨 받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투스타인데도 쓰리스타들이 이제 안 붙을 정도로 또 대통령이 이뻐한다는 이유로 이제 힘이 셌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전두환 대통령은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멈춤이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노태우 대통령은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머리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노태우 대통령도 똑같이 전두환 대통령이랑 같이 뭔가 그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어요. 그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국가장으로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딱 4주 뒤에 죽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은 4주 뒤에. 전두환 대통령은 현충원에도 못 갔고 그 다음에 국가장도 안 했어요. 차이가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은 일단 딱 되자마자 이 사람이 다리를 전단 말이야. 왜? 이 시대 때 고문당하고 난리 나가지고 뭐 납치며 살해 협박이며 고문이며 별의별 거 다 당한 사람이야.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진짜로 막 집에 못 들어가서 막 해외에 떠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라에 돌아왔을 때는 집에서 연금돼서 집에서 못 나가 뭐 아니면 심심하면 끌려가서 고문받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봐봐 노태우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사람 비롯해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사면해줘. 박정희 대통령 잡혔던 애들 다 사면해주고 전두환한테 잡혔던 사람들 다 사면해주고 같이 정치하자라면서 끌어안아요. 협치를 한 거죠.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다 봐주고 이 사람들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분은요 특히 이분은 거의 청와대에 살았어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불러와서 같이 얘기하고 의사결정하고.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어요? 자기 반대팔을 찍어 눌렀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반대팔을 찍어 누르죠. 그렇죠? 이제 옛날처럼 잡아서 협박을 못하니까 이제 검찰 권력 이용해서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죠. 이게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만을 이해할게요. 박정희 대통령 능력이라도 있었으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스타일이었다면 노태우 대통령은 불렀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이제 상대편 당대편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같이 정치를 하려고 했겠죠. 이러면 국민들도 좋아하지. 대단한 사람이다 했겠지. 근데 안 그랬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 됐는데 그때 처음 봤어. 그때도 잠깐 지나가다 본 거야. 불러서 얘기하지 않지. 참고로 말하면은 그 영수회담이라고 대통령 그리고 이 수는 그 반대 야당의 대표 머리 숫자야 머리 숫자. 알았지? 대통령과 반대당의 대표가 회담하는 걸 영수회담이라고 하거든.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사람들이 약간 지금 약간 전두환 시대지 않냐는 말이 나올 때도 있긴 한데 뭐 어찌되었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서도 하겠죠. 네. 본인이 알아서 할 거고 일단 제가 누구 찍었는지 말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안 찍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네 부모님들이 이 시절 다시 안 가고 싶으니까 싸우는데 말했지? 그래서 맨날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싸우잖아. 그치? 여기 보수 정당, 여기는 진보 정당. 맨날 싸우잖아. 진보가 왜 진보인 줄 알아? 이런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진보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좀 나아가자. 민주주의 왜 안 하냐. 나아가자 해서 진보 정당이 이미 된 거고 보수는 지금 그대로 사실 좋다. 민주주의가 대수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거든. 난 지금 와서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잘 봐봐. 민주주의 했는데 너네 굶어 맨날. 너네 그 하루에 먹는 게 딱 이거 우유 한 개야. 그래 봐봐. 맨날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 그럼 민주주의 모르는 걸까? 잘 모르는 거고. 여튼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민주주의 하면 맨날 굶어?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건 하면 안 되지. 이분과 전두환이 전두환 대통령이 욕먹은 이유는 딱 뭐야? 자기들이 뭔가 하려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자꾸 죽였어. 그러니까 죽이면서 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는데 자꾸 반대하면 죽였어. 그게 잘못인 거지. 솔직히 나는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잘한 거랑 못한 거랑 따지면은 잘한 거는 나라 발전시킨 거고 못한 거는 상대방을 자꾸 죽이고 욕심부린 거 그런 거긴 한데 나는 모르겠어. 평이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막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지만 그건 애매한 거 같아.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 언젠가 투표를 하실 거니까 자 보수와 진보 정당 당의 이름은 이제 그거죠. 여기는 이제 지금 당의 이름 이거 맞지? 국민의힘. 네. 네, 여기는 더 그거죠. 여러분들 이 둘의 가치에 대해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본인한테 맞는 당을 찍으세요. 여러분들 투표를 하는 게 좋고 알고 투표하는 게 좋은 건데 사실 저 사람이 더 생긴 게 잘생겨 보여서 찍는다 뭐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지만 이만 알면 좋으니까 보수정당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현상을 유지한다라는 걸로 하시기보다는 이게 좋아요. 보수정당은 엘리트주의예요. 여기는 평등주의입니다. 이 보수정당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래서 낙수효과예요. 여기는 뭐 따로 그런 얘기가 없고 낙수효과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컵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컵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컵들이 쌓여져 있다 할게요. 어떻게 그려야 돼? 컵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 칩시다. 자 여기 위에 물을 따라요. 그럼 물이 첫 번째 잔에 꽉 차겠죠. 더 따르면 여기에 떨어져 나가서 흘러내리면서 밑에 잔에 드디어 차기 시작하죠. 얘도 꽉 차면 얘도 떨어지죠. 자, 맨 밑에 있는 친구들은 물이 조금밖에 없거나 위에 꽉 안 차 있으면 자기가 다 아는겠죠. 그렇죠? 얘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야, 첫 번째 이 떨어지는 물과 이 컵의 사이즈를 우리가 좋은 걸로 만들자. 엘리트를 많이 키우자. 걔네가 물론 부를 대부분 가져가겠지만 걔네가 부자다 보면은 나머지들도 부자가 되면서 점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하자. 특목고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 걔네들한테만 지원 빡빡하게 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딱히 지원할 필요 없고 얘네만 키우고 열심히 키워서 얘네가 나중에 권력 다 가지고 돈 다 가져가도 그래도 남는 것들 뿌려줄 건데 그 남는 걸 많이 하게 하자가 엘리트주의예요. 이쪽은요? 야 뭔 소리냐? 사람은 다 평등하다. 똑같이 기회 주고 똑같이 지원하자. 그래야 되지 않냐? 잘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엘리트에 이제 자원이 집중되지 않겠죠. 그렇죠? 자, 대신에 모두가 다 평등한 기회를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좋아요. 아시겠어요?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죠?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죠? 어때요? 괜찮을까요? 쌤, 어차피 저는 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공부 잘한다고 더 지원받거나 더 우대받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평등하게 똑같이 기회를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도 좋고 저는요 제가 저한테 지원을 빡빡하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열심히 해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네, 그로 인해 제가 좋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삼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엘리트 기업이죠. 삼성이 부자가 될수록 나라 전체가 부자가 돼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부자가 된다 이런 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한 낙수효과예요. 아시겠죠? 이쪽은요 삼성을 때리려고 하죠. 왜냐면 삼성이 부자인 대신에 혜택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당하다 이거지. 쟤네한테 왜 이렇게 많이 혜택 주냐? 세금 왜 이렇게 조금 받아? 이게 말이 돼? 나 이러면서 세금 생각하니까 열받네. 저 세금 되게 많이 내거든요. 세금 많이 내는데 아니 삼성은 나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벌 텐데 나보다 세금을 조금 내진 않지만 전체 버는 돈 대비 퍼센테이지가 이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알고 투표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좋고 나쁨은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좋아한다 해도 여기 사람이 너무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 몫으로 하는데 뭐가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알고 투표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 빨간색이 좋아 이런 것도 있고 엄마 아빠가 파란색 찍으래 파란색 찍고 에이 이건 별로 좋지가 않지.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야. 투표를 일단 하러 가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찍는 건 좀 그렇지. 그리고 봐봐, 난 이 두 요소가 진짜 너무 팽팽히 대립한다고 생각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가끔 얘네 둘이 섞은 중도라는 게 나와. 옛날에 나 정의당은 이쪽이에요. 정의당은 완전 이쪽이에요. 네. 옛날에 국민의당이라고. 예, 안철수가 만든 당. 안철수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도 좋은 게 있고 이쪽도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평등 할 건 평등하고 엘리트주의 건 엘리트주의로 하자 이랬는데 참 뭐랄까 국민들이 문제인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이런 애매한 정당은 잘 못 살아남아요. 그래요? 그냥 100개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얘네가 이거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난 빨간색이 여태까지 맨날 우리 부모님은 대대로 빨간색이었어. 30%가 고정이에요. 고정. 눈 감고 찍어요 그냥. 공약 같은 거 안 봐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농담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0%가 있어요. 여기 좀 적어요. 한 20% 되는 것 같아요. 왜 적은 줄 아세요? 왜 20%인 줄 아세요? 왜더 적은 줄 아세요? 경상도가 인구가 훨씬 많아요. 전라도보다. 전라도가 여기 고정이고 경상도가 여기 고정이잖아요. 경상도가 인구가 훨씬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전라도가 인구가 적어서 이런데 이 두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얘로 얘기해볼까? 이쪽에 대해서도 뭐라 했으니까. 자, 전라도 지방에 이제 더 어쩌고 그 당 이름을 걸고 빗자루 내보내도 당선된다. 진짜로 빗자루가 딱 가면 서 있어도 이제 당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인데 그것도 너무 무지성하잖아 얘들아. 이러려고 민주주의 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빗자루 내놔도 당선될 거면 그 독재하라고 하지 그냥. 말이 틀리니? 그렇지? 잘 들어봐. 그리고 나라가 번성하거나 번영할 때는 대부분 그리고 독재주의가 있을 때였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던 적 중 하나인 세종 때도 독재주의였다. 세종대왕 민주주의 투표로 당선된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버지인 이방원 형제들 죽이면서 대통령 됐어? 투표로 안 됐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 제일 많이 이뤘던 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 맞거든? 그때 반독재였어. 그치?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지도자가 독재를 하면 나라가 발전하는 거 맞는데 문제는 폐해가 뭐야? 조선이 멸망했어. 조선이 멸망했어. 그 유능한 독재자는 어쩌다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별로인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조선 말기에 결국 홍선대원군 뭐 그다음에 명성황후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고종 슬픈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됐다 왕이지. 그러니까 독재주의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정도전이 뭐 하자 그랬어? 재상주의 하자 했잖아. 재상주의 왜 그래? 왕은 가만히 있고 재상은 뽑을 수가 있잖아. 왕은 뽑을 수가 없는데 혈통이니까. 유능한 재상을 전국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뽑자. 얘가 독재를 하자. 왕은 그냥 들러리로 있자. 왕은 도장기계,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으로 하자. 이게 정도전이 말한 재상주의야. 알겠어? 정도전은 그거 하려고 조선을 만들었거든. 근데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였잖아. 야 꺼져. 여전히 왕도 정치할 거야. 재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러려고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러려고 나 그 반란 일으키고 쿠데타 한 거 아니야. 그럼 정도전을 죽였죠. 정도전 덕분에 조선이 만들어졌지만 정도전은 죽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역사를 배우면 재밌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건 알고 뽑으세요. 아시겠죠? 네, 평등주의가 좋다, 엘리트주의가 좋다. 고민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수정당 쪽에서 약간 그래도 평등도 있어야지 하는 살짝 나오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죠. 누구더라? 그 누구냐? 젊은 사람. 안철수 말고. 안철수랑 요즘에 대립각 세우는 사람 있잖아. 이준석이죠. 네,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무조건 이건 아니지 솔직히 라는 마음으로 이제 적당히 우리 좀 썩은 놈 좀 도려내고 여기도 좀 섞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이제 첩자라고 스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런 거죠. 여기서도 있어요. 여기서도 이쪽도 좀 필요하지 않냐 얘기했더니 수박이에요. 수박이 뭐예요? 수박이 겉은 초록색인데 내부는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파란색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부는 시뻘겋다 해서 수박이라고 불러요. 이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랑 발전하기가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너네도 생각해봐. 야, 평등할 건 평등하고 엘리트주의 할 건 해야지. 야, 모두 다한테 평등하면 다 서울대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잖아. 평등의 끝판왕은 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원이가 이렇게 자도 서울대 갈 수 있다니까. 평등하면은.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야? 누가 공부해? 누가 노력하고? 나라가 발전하겠어? 안 하지. 안 그래? 야, 학종이나 이런 것도 막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 안 한다는 얘기도 많잖아.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안 해도 대학을 가니까 그렇대잖아.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알겠어? 평등할 건 평등하고 아닐 건 아니어야지. 그래서 평등의 한 단계 아래로 뭐라 그래?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 기회만 주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지. 수능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거지. 대신에 점수 차이로 나누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지. 근데 평등은 뭐야? 다 서울대야. 이해했어? 이런 거지. 됐어요? 근데 어차피 두 개가 나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건 알고 계세요. 알고 찍으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냥 갑자기 이제 사회 선생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회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네, 나름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했는데 가봅시다. 오늘은 숙제를 미분 쪽에 대한 것만 조금 낼 거예요. 아까 그 세 문제에다가 플러스로 적분의 개념만 다시 한번 잡을게요. 그러니까 적분이란 뭐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쪼갠 거잖아. 얘들아 어디 하나만 잘 된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좋은 건 아닌 거야.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 중에 좋은 사람들 많이 생기고 있어. 진짜로. 옛날 정치인들이 왜 그럼 저렇게 되게 막 그 말이 안 통하고 그러냐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그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때는 뭔가 강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 내 얘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상대 얘기는 무조건 맞아도 안 들은 척하고 찍어 누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진짜로 죽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야. 발전이 될 수가 없지, 그렇지?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어쩔 수 없는 시절이지 그때는.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데 어떡하냐, 그렇지? 내가 죽을 바에 상대 죽이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이지. 제 말이 맞더라도. 되게 슬픈 시대였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안 살고 있잖아요.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모르는 시절이라서. 선생님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태어났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몇 년생이지? 5809는 누구 대통령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 태어난 거지. 그 이명박 대통령을 내가 투표했으니까 이제 그 시절에 투표를 했으니까. 네. 선생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건 아닌데,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뽑은 건 아닌데 라는 말도 거짓말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비밀 투표니까. 참고로 저는 어디에 치우쳐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전두환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안 붙어서 좀 힘들었다. 그 사람은 좀 붙이기 너무 힘들어. 저 어쨌든 좀 심했지. 자, 보겠습니다. 아까 했더니 여러분들 시그마를 이용했잖아요. 제가 지금 또 볼게요. 얘를 등분을 계속 더 할게요. 더 등분할래, 더 등분할래, 더 등분할래, 더 등분할래, 더 등분할래, 더 등분할래 하면은 거의 이제 이 친구들이 잘 보세요. 여기만 볼게요. 등분을 잘게 할수록 오차가 줄어든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랬죠. 야, 무한대로 등분해서 더하면 오차 거의 없지 않을까? 오차 거의 없다는 건 내가 곡선의 넓이를 구한 거야. 내가 얘를 무한등분해서 더하면은 내가
절대 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곡선의 넓이를 구하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이걸 무한등분해서 다 더하면 곡선의 진짜 넓이에 가까워질 거야. 라는 말을 내가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들어봐. 얘를 무한대로 가로를 등분해서 나오는 직사각형들을 더하면 곡선의 넓이에 가까워질 거야. 이걸 들으면 뭐가 떠오르죠? 유리. 아니죠. 네, 준현이 뭐가 떠오르죠? 리미트. 리미트가 떠오르죠. 네, 리미트라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리미트 얘는 어디로 보내면 어디에 가까워질 거야. 그 값을 빼줘 라는 게 리미트였죠. 그쵸? 네, 시장이 한 번 더 표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보세요. 얘를 제가 지금부터 n등분 한다고 할게요. n등분. 맨 처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쓴 거였죠. 시그마 뭐 아까 주전이 걸로 쓰죠. h는 1부터 4까지 4분의 b-a의 f에 a 더하기 h 곱하기 4분의 b-a라고 쓸 때 이때 얘는 4등분을 했죠. 등분. 그래서 여기가 그 직사각형이 4개 생기고 4분으로 나눴죠. 그쵸? 제가 지금부터 얘를 n등분 할게요. n등분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봐봐요. n개의 직사각형이 생겨야죠. 4개일 때는 1부터 다였잖아요. 그리고 저 보세요. 가로 길이 얼마야, 시험아? 명예회복하자. 가로 길이 얼마일까, n등분하면? n분의 b-a. 맞아요. n분의 b-a가 가로 길이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로 길이는 그냥 상순이가 곱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하고 여기 내고 한번 써보자. 자, a 플러스 네, k에 넣어 네, n분의 b가 그쵸.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은 n분의 b-a를 a한테 한 개 더하고 두 번째 칸은 n분의 b-a를 2개 더하면 되고 x절표가 나오겠죠. 그쵸? 자, 지금 제가 n등분한 거 보세요. n등분한 여기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싹 다 더한 게 이거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n을 얘 무한등분하겠대요. 얘를 무한등분하면은 직사각형도 무한개가 생기겠지만 가로길이 아주 얇아지겠죠. 그쵸? 근데 걔네를 모두 다 더하면 얘가 누구의 넓이와 근사해져요? 곡선의 넓이와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우리는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시그마가 나오는 것 때문에 적분은 수원보다 나중에 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적분의 정의예요. 자, 제가 한번 쓸까요? 이게 적분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강원쌤에서 잠깐 배웠던 구분부적법이 바로 저 식입니다. 아시겠어요? 몰라도 돼요. 구분부적법은 적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미분의 정의도 식이었죠? 예, 미분의 정의도 식으로 나왔잖아요. 적분의 정의도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살면서 그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막 파란색을 지지한다고 막 욕하지 말고 다른 친구가 빨간색 지지한다고 욕할 거 없습니다. 대신에 지지하는 이유가 몰라 그냥 엄마가 이거 하래 혹은 몰라 나 그냥 빨간색이 좋아 이런 거면 이제 넌좀 어디 알아서 살아라 이 정도는 되겠는데 네 각자 가치가 다 있는 거니까. 웃긴 게 뭔 줄 알아? 너네가 엘리트가 되면은 엘리트주의 빨간색을 좋아할 수도 있어. 왜? 난 더 많은 지원 받으면서 크고 싶으니까. 그치? 너네가 엘리트가 못 되면 파란색이 좋을 수도 있어. 왜? 더 많이 받고 싶으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참고로 대학교들도 색깔이 있는데 선생님이 나온 대학은 빨간색 계열 대학이었고 빨간색을 지지하는 대학이었고 근데 진짜 엘리트주의에 충실했어. 애들한테 지원하는 게 너무 빵빵해. 나 학교를 거의 돈 안 내고 다니는 것 같아. 밥값이나 이런 건 다른 학교에 무조건 거의 절반이 있어. 학교가 말하는 게 이거야. 너네는 엘리트고 우린 다 지원해줄게. 수수 커. 돈 없어도 배고파서 공부 못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해줄게. 막 이런 느낌. 네. 그런 학교였어요. 물론 난 그런 줄 모르고 갔어. 네. 선생님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뭐지? 이러면서 이 학교 처음 듣는데 이러면서 갔어요. 진짜. 네, 그런 학교가 있었더라고요. 자, 볼게요. 네. 심지어 사립학교인데 국립학교보다 등록금을 비롯한 기숙사비 다 쌌어. 진짜로. 원래 사립학교가 국립학교에 1.5배 정도 비싸거든.
1.2배에서 서울대 등록금 350인데 당시 연대 등록금 470이었으니까 뭐말 다 했지. 연대 은행은 580이면 600 넘었을 때. 근데 서울대 350일 때 우리 300이었어. 400인데 쉽지 않은데. 그랬지. 심지어 그 300도 안 내고 되겠어. 전교생이 공짜야 등록금이. 전교생의 자금을 받아. 그런 학교였어. 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다. 자 가볼게요. 이 정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가로 길이 잊지 마세요. 세로 길이 잊지 마세요. 세로 길이는 뭘로 나왔어요? y값, 함수 값으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n등분하면 이게 적분입니다. 이러면 저 곡선의 넓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고요? f라는 함수가 어떤 애인지만 알면 돼요. f라는 함수가 어떤 애인지만 알면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를 f 함수에 쏙 집어넣었으니까 f 함수 계산대로 나오겠죠? 마지막 계산하면 정답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얘는 고3 때 미적분에서 배울 거고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쓰는 기호는 이제 이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이 기호 구성은 진짜 간단해요. 자, 보세요. 여기랑 여기 있죠. 시작이랑 끝이에요. 자,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오른쪽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냐면은 약 세로 곱하기 가로가 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긴 곡선을 이렇게 쪼개든 간에 가로 길이는 봐보세요. 어떻게 쪼개든 간에 가로 길이는 항상 그냥 얘부터 얘를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항상 x축을 n등 무한등분한 게 가로 길이 아니에요. 가로 길이는 그러니까 모든 적분에서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 쓰냐면 다시 써볼게요. 뭐라고 쓰냐면 가로 길이는 dx라고 씁니다. 제가 미분 가르칠 때 dx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작은 x의 차이라고 했어요. 아주 작은 x의 차이. 보세요. 기울기를 쓸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기울기죠?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델타가 차이거든요. 차이, 변화량. 그래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게 기울기죠. 자, 이 x의 변화량이 아주 작아지면 dx라고 씁니다. 그래서 미분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미분의 dx분의 dy라고 씁니다. 아주 작은 x의 차이분의 아주 작은 y의 차이 이러면 미분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그래프에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x, y 차이를 dx분의 dy라고 한다고요. 이 가로 차이가 dx라고요. 세로 차이가 dy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dx는 어떤 그냥 문자 표현 방법이에요. 아주 작은 x의 차이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때는 그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중학교랑 대학교 때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그래도 거의 일맥상통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로를 뭐라고 쓰냐면요. 세로는 누가 담당해요? 아까 말했죠. 함수값이 담당해요. 함수값. 그럼 함수의 그 모양이 와야죠. 이렇게 생긴 함수면은 이거 gx라 하면 얘를 적분할 때는 내가 gx에다가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x값을. fx는 f에다 x값 집어넣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냥 여기는 세로를 담당하는 함수의 식만 적었습니다.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식만 써요. 자, 이렇게 쓰면 얘를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뭔 뜻이에요? f라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x범위 a부터 b까지 그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해줘 조조석이랑 똑같은 겁니다. 저기 이제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적분 쓸 때 이거 생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적분 그 계산하다 보면 얘를 생략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얘를 생략했다는 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로 길이만 알겠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돼요. 우린 넓이를 구하는 거고 세로 곱하기 가로를 표현해야 되므로 얘를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역사 얘기를 하지 말고 지원이가 그것 때문에 계속 피곤해하는 걸 거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네. 좋고요. 앉아 계세요. 숙제 드릴 거니까. 일단 보세요. 앞 페이지에 68번부터 아닌데 78번부터 그 85번까지 숙제고요. 저수요 하려면 3번은 건너뛰고 알았죠?
세 번째